물가가 요즘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돈이 없어서 치킨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생닭은 좀 저렴한 편이라 생닭 한 마리로 야무지게 고급진 요리 2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오늘 레시피의 핵심은 닭을 1kg짜리로 손질이 안 돼 있는 닭을 사시는 게 중요합니다. 닭 손질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리를 쭉 펼쳐보면 몸통과 다리 사이에 껍질이 있어요. 그걸 먼저 양쪽 다 잘라줍니다. 그걸 잘라준 다음 다리 전체를 반대편으로 한번 꺾어주면 다리 사이 관절이 보여요. 여기가 닭의 연골 부분인데 연골이 아니라 뼈를 자르려고 하면 칼이 안 들어가니까 잘 찾아서 연골을 잘라줍니다. 그 다음은 날개도 다리랑 마찬가지로 한 번씩 꺾어주세요. 한 번씩 꺾어주면 관절 위치가 잘 보여서 거기를 칼로 잘 잘라주면 됩니다. 이제 몸통이 남았는데 가슴살을 위에를 보면 라인이 있습니다. 여기를 따라서 여기를 칼로 쭉 잘라주면 됩니다. 뼈에서 살을 전부 다 발라낼 필요는 없고 최대한 바를 수 있을 만큼만 바르고 잘라주면 됩니다. 네, 이제 몸통이 남았는데 몸통에선 먹고 싶지 않은 부위들을 떼주시면 되는데 일단 꼬랑지를 떼주세요. 목을 잘라주는데 목도 관절 사이 부분을 잘 칼을 넣어서 잘라주시고 몸통 안에 보면 내장들이 아직 많이 있어서 이거를 빼주신 다음 몸통은 2조각 정도 내주시면 좋은데 사실 저도 몸통 손질법은 잘 몰라서 그냥 내키는 대로 잘랐습니다. 여러분도 내키는 대로 그냥 칼 상하지만 않게 잘라주세요. 잘라준 몸통은 잘 씻어서 모아준 다음 날개를 조각을 내주는데 날개는 관절들이 확실히 보여서 이 관절 사이사이를 칼로 잘라주시면 손쉽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다리랑 가슴살은 코코뱅을 만들고 이 나머지 몸통과 기타 부위들로는 육수를 끓일 거예요. 육수를 끓이기 전에 200도의 에어프라이어 혹은 오븐에 20분에서 30분 이상 닭을 바짝 익혀줍니다. 이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에어프라이어나 오븐마다 성능이 너무 달라서 결과물이 그냥 천차만별이에요. 완전히 다 다르기 때문에 시간하고 온도보다는 조리가 끝났을 때 상태를 보시면서 중간중간 확인해주면서 바짝 익혀줍니다. 닭들이 이 정도로 마이야르 반응이 골고루 나면 멈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파 1개, 당근 1개, 샐러리 2대 정도를 손가락 1마디 정도로 잘라줍니다. 이 다음은 냄비에 닭 넣고 야채들 넣고 물 넣어서 팔팔 끓여주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남아있는 누룽지들을 물을 넣어서 긁어준 다음에 육수에 넣어서 끓여주셔야 더 맛있는 육수가 되니까 꼭 놓치지 말고 넣어줍니다. 한번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아주 약한 불로 3시간 동안 우려내줍니다. 시간이 있으면 3시간, 없으면 45분 동안 우려주세요. 3시간 뒤에 육수입니다. 이 육수는 체에 잘 걸러서 보관해줍니다. 이제 리조또를 만드는데 리조또에는 간단하게 양파 반 개만 넣을 겁니다. 양파 반 개를 잘게 썰어주면 되는데 잘게 썰 때 이렇게 세로로 다 칼집을 내준 다음 가로로 몇 번 썰어주고 그 다음에 조각 내주면 좀 편하게 양파를 조각 낼 수 있죠. 양파를 다 조각내면 쌀을 준비해줍니다. 1인분 기준 쌀 100g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골든퀸 3호라는 품종을 썼는데 리조또를 만들려고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리조또를 만들 때 이태리산 품종을 쓰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한국에서 먹는 자포니카 품종 쌀들은 리조또 만들기에 적합한 쌀들이라 맛있는 리조또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리조또를 시작하기 전에 육수가 차가워졌다면 한번 끓여서 옆에 두시거나 화구가 2개면 리조또 옆에서 살짝 끓여주시면서 하면 좋습니다. 육수가 준비되면 냄비에 양파를 넣고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양파가 조금 투명해질 정도로만 볶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쌀을 그냥 넣어서 같이 볶아줍니다. 생쌀을 그냥 넣어야 돼요. 그리고 충격적이겠지만 리조또를 만들 때는 쌀을 씻지 말라고 합니다. 쌀을 씻으면 쌀에 있는 전분기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리조또가 잘 안 만들어진다는 이유인데, 요즘 나오는 쌀들은 어느 정도 깨끗한 환경에서 나오니까 찝찝하신 분들은 닦아도 좋지만 밥할 때처럼 많이 닦지 마시고 한 번만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생쌀 볶기는 너무 오랫동안 하면은 쌀이 타버리고 너무 적게 하면 리조또가 아니라 죽처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자세히 보면 쌀이 약간 투명해질 때가 옵니다. 그때부터 육수를 부어서 휘저어주면서 리조또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거는 육수를 한 번에 다 붓지 말고 소량씩 조금씩 넣어가면서 조르면 추가해주고 조르면 추가해주고 하면서 만들어 주셔야 죽밥처럼 되지 않고 쌀알이 살아있는 리조또가 완성됩니다. 리조또의 핵심은 죽 같으면서도 쌀알의 느낌이 살아있는 게 핵심이라서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조금 귀찮아도 이렇게 계속 휘저어주면서 졸아들면은 육수 한 국자, 휘저어주면서 졸아들면 육수 한 국자, 이렇게 계속 요리해줍니다. 저는 리조또 완성하는데 대강 16분 정도가 걸렸는데, 휘저은 지가 한 5분이 넘었다 싶으면 중간중간 맛을 봐줍니다. 쌀을 몇 알만 꺼내서 먹으면 이게 설이 걷는지 얼마나 익혀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경험상 이 정도 육수로는 쌀이 다 익을 때까지 계속 졸여주면 거의 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닭 한 마리에 정수가 담긴 리조또가 완성이 되는 거죠. 먹어봐서 리조또가 완성이 됐다 싶으면 버터를 한 조각 넣어서 잘 섞어서 녹여준 다음 플레이팅 해주면 됩니다. 리조또는 이렇게 접시를 팡팡 쳐서 동그랗게 동전 모양으로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빨리 식혀서 먹으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리조또를 꼭 스푼이 아니라 포크로 먹는다고 합니다. 숟가락으로 먹으면 되게 화를 낼 정도로 불편해 하는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긴 했었는데, 얼마 전에 쌈을 먹으면서 한 입에 안 먹고 베어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는 저를 보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진짜 맛있어서 박수가 절로 나오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중간까지 먹다 보니까 이것저것 추가해서 먹으면 어떨까 해서 타임입니다. 타임 넣으니까 약간 덜 느끼하네요. 스리라차 소스. 이건 맛이 너무 강해서 리조또 섬세한 맛이 다 가려집니다. 이건 실패. 오레가노. 맛있는데 호불호 좀 갈릴 것 같아요. 인도 음식 먹고 나오는 길에 씹는 그거랑 같이 먹는 느낌. 바질 향은 좋은데 별로 안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오늘의 승자는 타임으로 하겠습니다. 뿌려 먹은 허브 중에 제일 맛있었던 거는 타임이라서, 타임이 있다면 뿌려서 여러분도 한번 먹어보길 추천드리고, 너무 느끼하다 싶으면은 페퍼론치노나 이렇게 크래쉬드 페퍼를 뿌려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 남은 다리랑 닭가슴살은 와인에 넣고 하루 동안 재웠습니다. 와인에 하루 동안 재우면 닭이 이렇게 보랏빛으로 변하는데, 보기에는 되게 맛이 없어 보이는데 먹으면 와인 향이 잘 배어 있어서 향긋하고 좀 특별한 닭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어요. 와인은 너무 많이 쓰면 요리 맛이 이상해져서 250g 정도 조금 적게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기를 꼭 잘 제거해 주세요. 한번 굽고서 포크뱅을 할 거기 때문에 물기가 제거가 안 되면 구워지지 않고 삶아지기 때문에 키친타올로 와인을 꼭 잘 제거해 줍니다. 닭에 있는 와인을 잘 제거했으면 바로 재료 손질을 하면 되는데, 양송이를 4등분 내주고 당근 1개는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양파 반 개도 6등분 정도 해주시고, 마늘 3쪽은 잘 다져줍니다. 그리고 베이컨 4-5줄 정도를 손가락 1마디 정도 간격으로 잘라줍니다. 재료 손질이 끝나면 바로 팬에 닭을 구워주는데, 팬을 잘 달궈서 닭고기를 껍질부터 먼저 구워줍니다. 여기가 좀 어려운 게 닭들이 와인에 너무 오래 있어서 변색이 다 돼서 이게 잘 익었는지 아니면 타버린 건지 알기가 좀 어려워서 가까이 잘 보시면서 집게로도 한번 툭툭 쳐보고 하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닭을 다 구운 다음에 베이컨을 볶아주시는데 베이컨은 바짝 볶아서 맛을 다 끌어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이컨을 빼고 마늘과 양파를 넣고 볶아준 다음 와인 250ml랑 토마토 페이스트 한 큰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양송이를 지금 넣어줬는데 사실 양송이를 양파랑 마늘 전에 볶았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고 이미 팬에 와인을 부어버린 다음이라 지금 넣어줬습니다. 여러분 양송이를 한번 볶아서 노릇노릇하게 만든 다음에 만드시면 좀 더 맛있게 요리를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냄비에 넣고서 한번 팔팔 끓여준 다음 모든 재료를 넣고 뜨거운 물에 먼저 풀어놓은 치킨 스톡 500g을 부어준 다음 한번 끓여주고 약한 불로 45분 동안 익혀주면 요리 완성입니다. 이 완성된 코코뱅은 진짜 맛있었는데 진짜 맛있었던 이유는 치킨 스톡이 맛있어서죠. 치킨 스톡은 맛을 담당해주고 와인은 적당히 들어가서 향을 담당해줘서 제가 먹어본 코코뱅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코코뱅을 유럽에서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이 별로였어요. 향긋한 숙성 와인 향이 나는 진한 닭곰탕 같은 그런 느낌의 맛이었는데 재료 본연의 맛들고 와인의 향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정말 술술 들어가는 그런 요리로 완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닭 한 마리를 야무지게 발라서 만들어 봤는데 두 가지 요리 다 한 번 해놓으면 냄비가 알아서 완성해주는 요리들이기 때문에 주말간에 한번 심심하시거나 돈이 없는데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사람들 그대로 따라해서 도전하시면 주말 동안 배부르게 맛있게 저렴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